안녕하세요. MG세무법인의 이인영 세무사, 김학준 세무사, 신현섭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조금 가벼운 주제로 컨텐츠를 가지고 왔는데요. 간혹 뉴스를 보다가도 이건 세무사가 봐도 좀 너무 과하다 싶은 세금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몇 년 전에 되게 크게 이슈가 됐던 사건인데요. 215억을 이제 장학재단에 기부를 했는데 140억 원을 증여세 패턴을 받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 법상으로는 이제 내는 게 맞긴 한데 이게 선의의 기부 목적이 인정이 돼가지고 대법원에서는 이제 승소를 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온 판례가 있거든요. 이것처럼 이렇게 진짜 정말 선의의 목적으로 좋은 뜻으로 이제 기부를 한 거에 대해서는 뭐 증여세가 과세되거나 그런 일은 좀 없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사실 지금 이 사례는 대법원에서 승소를 해가지고 다행히 이제 과세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비슷한 사례가 좀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저도 기억나는 게 얼마 전에 김구 장학재단에서 이제 법인 해외에 있는 법인에다가 학교 법인에다가 이제 증여를 했어요. 기부금으로 쓰라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왔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왜 이제 증여세를 과세하는지를 좀 살펴보면 아실 필요가 있어요. 납세자분들이. 왜냐하면 이런 변칙적인 행위를 통해 가지고 증여세 탈루할 목적으로 이런 게 많이 사용이 됐어요. 실제로 옛날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과세를 안 한다면은 해외에 이제 아무 사람이나 이름으로 학교 법인을 설립을 하고 거기에 이제 기부를 한다라는 명목으로 기부를 해버리면은 증여세가 국내에서는 과세가 안 되는 거죠. 저는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새 중소기업 대표자들이 항상 고민을 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제 가업 승계에 관련된 건데 최근에 제가 가업 상습 공제를 이제 신고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느끼는 게 도대체 이걸 가업 승계를 받으라고 만든 세법인지 아니면은 그냥 회사 문을 닫으라는 건지 모를 정도로 사후관리 요건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대표자들이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사업을 유지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사후관리 요건이 이제 업종 유지를 해야 되고 뭐 인건비 요건도 맞춰야 되다 보니까 7년 동안 이런 요건을 맞추는 것보다 그냥 안 받고 말겠다 할 정도로 좀 너무 가혹해서 국가에서 이 중소기업의 유지를 위해 만든 법이라면 조금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실제적으로도 이 법이 생긴 지 오래됐는데 이걸 적용받은 기업이 몇 개 없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상속세 자체가 우리나라의 세율이 높아서 너무 높죠.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이라면은 세금이 거의 50%가 되니까 한 번 넘어올 때마다 거의 반토막 나는 수준이죠. 그렇죠. 이제 두 번 이제 가업 승계가 되면 회사가 없어진다라는 설이 돌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인데 좀 이거는 조금 고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가업상소 은영 세무사님이 하는 거를 옆에서 지켜봤는데 이제 이게 요건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느니 안 받고 말겠다. 나중에 가산세 붙여가지고 추징 받느니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투자의 시대라고 하죠. 주식과 코인 많이들 하는데요. 이제 그래서 23년부터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걸로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수쌤 변호사님이랑 저랑 이제 주식도 하고 코인도 좀 하고 있는데 많이 버셨나요? 제가 제일 많이 벌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았거든요.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많이 버는 방법입니다. 여튼 이렇게 요새 20대, 30대 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는데 이제 가상 자산, 이제 코인에 대해서도 이제 22년 1월부터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 이제 소득세를 과세하겠다고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이제 입법이 예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게 이제 타당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이게 조금 과한 입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조세가 이제 어떤 사업이라든지 서비스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별로 좋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 코인의 특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그 외국 간에 이제 송금을 할 때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가장 크거든요.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는 뭐 그 모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장부를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투명한 그 거래 방식이고 뭐 이런 이익들이 있는데, 이런 이익들을 상쇄하는 그런 세금이 부과되면 이제 20% 세금이 부과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수수료가 없더라도 세금이 부과됨으로써 이 서비스에 엄청나게 많은 장점들이 희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코인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는 게 조금 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코인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벌은 거에 대해서 그 과세를 하면은 잃은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 건가요? 뭐 보상까지는 아니고 이제 1년을 과세 기간으로 해서 뭐 총 번 거에서 총 잃은 거를 이제 통산을 해서 그 소득이 250만 원 이상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20% 분리과세로. 그럼 세금 안 내시겠네요? 너무 일어서 기워 입고 나왔습니다. 걱정이 없으시겠어요, 세금 낼 것. 오늘은 최근에 이슈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가볍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금을 피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억울하게는 과세되지 않도록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세법 이슈 사항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또 이렇게 이슈 될 만한 사항이 있으면 또 정리해서 다음 컨텐츠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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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